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직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참다가 병드는 게 가장 멍청하다는 주제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가 나는데 참고, 억울한데 참고, 스트레스 받는데 참고. 그렇게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경험 말이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5년 동안 직장에서 모든 걸 참았습니다. 야근도, 부당한 대우도, 상사의 무례함도 다 참았죠. 조금만 더 참으면 승진할 거야. 지금 참으면 나중에 좋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자기 숨이 막혀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공황장애라고 진단했죠. 그제야 그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참았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병들게 했다는 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본론 1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착각.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으린 자 3개를 배웠습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 참는 자가 이긴다. 참는 게 어른스러운 거다.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자랐죠.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에게 참는 것은 거의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꾹꾹 눌러 담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해도 참고, 친구가 무례하게 굴어도 참고, 가족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참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낙인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참고 희생하는 사람을 착하다, 성숙하다고 칭찬하죠. 이런 사회적 압력 때문에 우리는 더욱 참는 게 올바른 거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참는다는 건 감정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정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에 쌓여갈 뿐이죠.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계속 넣기만 하고 비우지 않는 것처럼요. 언젠가는 넘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론 2 참았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일.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을 참았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신체적인 측면을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억압된 감정이 두통, 위장장애, 만성 피로, 심지어 심혈관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분노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암 발병률도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죠.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정을 무시하고 참아도 우리 몸은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반응합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만성 통증.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거죠. 정신적으로는 어떨까요? 참고 또 참다 보면 우울증, 불안장애,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바로 참다가 병드는 과정입니다. 더 심각한 건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감정 자체를 느끼는 능력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죠. 마치 감정이 마비된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삶이 무채색으로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즐겁지 않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론 3: 왜 우리는 계속 참을까? 그런데 이렇게 참는 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계속 참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죠.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조화와 화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걸 이기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죠. 그래서 불편한 소리를 하지 않고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웃으며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감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화내면 내가 좁은 사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참는데 나만 유난 떠는 거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검열하죠. 우리는 자기 감정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이 정도로 화낼 만한 일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이렇게 자기 감정을 계속 무효화하다 보면 결국 그 감정은 무시되고 억압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 영어는 배웠지만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거나 폭발하거나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밖에 모르는 거죠. 네 번째는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감정을 표현했다가 혼났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감정 표현을 위험한 것으로 학습합니다. 내 감정을 말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믿음이 뿌리 박히는 거죠. 본론 4: 참지 않는다는 건 무례한 게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참지 않는다는 게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하되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동료가 자꾸 자기 일을 나한테 떠넘긴다고 해봅시다. 참는 방법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사귀는 겁니다. 폭발하는 방법은 왜 맨날 나한테만 이래?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내는 거고요. 하지만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때는 돕고 싶은데 요즘 내 업무량도 많아서 부담이 되고 있어. 다음부터는 미리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보시다시피 나의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되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관계도 지키면서 내 경계선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다고 해봅시다. 참는 방법은 매번 혼자 30분씩 기다리면서 친구니까 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폭발하는 방법은 너 정말 이기적이다. 내 시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공격하는 거고요. 건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늦을 때 내 시간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 앞으로는 시간 맞춰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친구도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내 감정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계속 참기만 하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속으로는 원망과 불만이 쌓여서 결국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본론 5 건강하게 감정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감정을 먼저 인식하세요. 뭔가 불편하다는 걸 느꼈다면 그게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파악해 보세요. 화난 건가요? 서운한 건가요? 불안한 건가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을 다루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감정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해서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 감정이 생겼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감정 패턴을 알게 되고 어떤 상황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 전달법을 사용하세요. 너는 왜 항상 그러니? 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대화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할 때 상황, 나는 하게 느껴 감정, 왜냐하면 하기 때문이야 이유. 그래서 해주면 좋겠어 부탁. 예를 들어, 내가 내 말을 끊을 때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왜냐하면 내 이야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말 끝낼 때까지 들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셋째, 작은 것부터 연습하세요. 갑자기 큰 문제로 대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 정중하게 말하기,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편해집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요. 처음엔 넘어지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탈 수 있게 되죠. 넷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그 경계선이 침범당했을 때는 즉시 말하세요.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요. 경계선을 세운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다섯째, 타이밍을 선택하세요.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바로 말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두고 차분해진 후에 대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잘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좀 진정되면 다시 얘기하자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만약 감정 표현이 너무 어렵다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와 함께 내 패턴을 이해하고 건강한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나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본론 6 진짜 강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참는 걸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필요할 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참는 건 쉽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건강하게 소통하는 건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때로는 거절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일이죠.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견디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자기 한계를 인정할 수 있고, 불편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론칠 참지 않고 살 때 생기는 변화들. 그렇다면 참지 않고 살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몸이 편해집니다. 만성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집니다. 둘째,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표면적으로만 좋은 관계가 아니라 진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됩니다. 물론 어떤 관계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애초에 건강하지 않았던 관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내 경계선을 지킬 때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넷째, 삶이 더 주체적으로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클로징.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참다가 병들면 누가 책임져 줄까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고통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감정을 표현하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전략적으로 기다리는 게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건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선택해서 잠시 미루는 거지, 억지로 눌러 담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세요. 내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필요할 때 표현하는 연습 말이죠.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정당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